취미나 너 맞니? 서울 명동 한복판,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일렁이며 거리를 물들였죠. 한성홀딩스를 이끄는 한도윤,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그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신호등 건너편, 퇴색한 아이보리 외투를 걸친 한 사람이 서 있었으니까요. 헤어진 스니커즈, 무릎까지 축 늘어난 코트 자락, 그런데 그 옆 얼굴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지민, 5년 전 호련히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압구정동 고급 주상복합 39층에 살던 여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젖은 청가방 손잡이를 힘겹게 쥔 그 가냘픈 손목, 비에 젖어 목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이 가로등 아래 처연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재산 분할 한 푼 요구하지 않고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그녀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나타났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윤의 가슴팍이 요동쳤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듯 굳어버렸죠. 비서 최명호가 뒤에서 황급히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비를 맞고 계십니다. 차로 가시죠.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호등 건너편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명호가 다시 한번 불렀을 때 도윤은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명호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차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빗물이 정장을 적셔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건너편 여자만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민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지만 반대편에서 쏟아지는 인파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십시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민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윤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젖은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아 물보라가 튀었고 정장 바지가 지늘게 더럽혀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골목만이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쓸쓸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환상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절대 지워지지 않던 그 얼굴, 그 뒷모습.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받은 보고서, 실적 부진, 구조조정이라는 차갑게 박힌 글자들, 고개를 숙인 임원들의 얼굴, 무거운 침묵.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차를 세우고 혼자 걸었던 거였습니다. 숨이 막혀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런데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니,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지만 이미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산을 쓰고 바쁘게 오갔고 택시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도윤은 천천히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명호는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명호가 무언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도윤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도시의 불빛들이 번져갔습니다. 도윤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젖은 정장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자신은 어색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나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정막을 채웠고 도윤은 밤새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고 눈을 뜨면 텅 빈 방만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후회, 그리움, 죄책감. 왜 그때 붙잡지 못했을까? 왜 떠나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전 놓쳐버린 것들이 이제야 그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성홀딩스 회장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습니다. 비서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명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만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호 실장. 네, 회장님. 사람 하나 찾아주십시오. 명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지민, 내 전처를 찾아주세요. 명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이미 어제 봤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요. 네, 회장님. 명호가 나간 뒤 도윤은 다시 창가로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요동쳤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민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호는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북구에 있는 작은 보육원입니다. 햇살 어린이집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미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도윤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보육원 사진과 간단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종이를 쥔 채 떨렸습니다. 그분이 확실합니까? 네. 서지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덮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가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명호가 말을 흐렸지만 도윤은 이미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육원 앞 골목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보육원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마른 것 같았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작은 화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을 그려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 말이야.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곁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주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도윤은 오래된 기억 속의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리시겠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 안에서 지민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보육원 안으로 들어가고 지민도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골목 쪽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고개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나를 봤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명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나를 잊어버린 걸까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노을이 보육원 담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냥 잊으시죠. 이제는 서로 다른 삶을 사시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보육원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갑시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육원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단단한 다짐이요. 그날 밤 11시 한성홀딩스 비서실에는 명호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텅 빈 사무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파일을 펼치자 병원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뇌종양 3기, 수술 필요, 기억상실 가능성이라는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엔 편지 한 통이 접혀 있었습니다.
명호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지민의 손글씨였습니다. 도윤 씨,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당신에게 비겁한 일인 것 같아요. 명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지민이 병원에서 나와 그를 찾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있어요. 이 편지를 도윤 씨에게 전해주지 마세요. 부인, 그게 무슨... 저는 수술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을 잃을 수도 있대요. 도윤 씨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순 없어요. 부인, 회장님께서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어요. 회사, 직원들, 모든 책임을. 저까지 그분을 묶어둘 순 없어요. 그날 이후 지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명호는 그녀의 부탁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윤의 눈빛을 본 후론 달랐습니다. 그 간절함,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슨 권리로 두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았단 말인가. 명호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호는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윤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호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명호는 천천히 다가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부인께서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회장님께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만.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단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편지를 펼쳤을 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나요. 당신은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도윤 씨. 도윤은 편지를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나가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명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5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지민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회장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흘 후 도윤은 다시 보육원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지민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오후 3시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늘 아래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요.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쫓다가 골목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윤의 차 바로 앞까지 온 아이는 차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도윤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보육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검은 차에 아저씨가 있어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달아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차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알아보는 건 아닌지, 무언가 떠오르는 건 아닌지. 하지만 지민의 표정엔 낯설음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입술을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길을 잠시 잘못 들어서. 아, 그러시군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가자. 아저씨는 길 찾으시는 거래. 네, 선생님.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도윤이 다급하게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기, 지민이 다시 돌아봤습니다. 네.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지민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착각이실 거예요. 지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자신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착각인가 봐요.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 안엔 그만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 곁에 있고 싶다는 것,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 도윤은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다시 올 것이라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다짐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명호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도윤 몰래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보육원 원장실에서 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명호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최명호라고 합니다. 한성홀딩스 비서실장입니다. 한성홀딩스요? 지민은 그 이름에 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5년 전 선생님께서 제게 맡기셨던 편지입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펼쳤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글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쓴 건가요? 네. 수술 전에 쓰신 편지입니다. 지민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 씨,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감정만큼은 가슴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결혼했었나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도윤 회장님과요. 한도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빗소리, 따뜻한 손, 누군가의 미소. 최근에 검은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네, 회장님이십니다. 지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백지였던 과거가 갑자기 밀려오는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님은 선생님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5년 내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명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그날 밤 지민은 홀로 방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그를 만나기로요. 보육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아이들이 하나둘 등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지민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님께 편지를 받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기다리셨나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하게 당신이 낯설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도윤은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미안해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이사로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 정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또 왔어요. 아이들은 도윤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지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도윤은 보육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지민도 그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만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명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 도윤은 더 이상 냉철한 경영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소박했습니다. 아침엔 지민과 산책하고 오후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지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육원 마당에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간 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민이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네요. 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담장에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지민 씨도 그림을 그리시나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요. 기억은 없지만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여러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장을 멈춰봤습니다.
빗속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과거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름답습니다. 지민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슬픔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리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지민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지민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그린 거니? 도윤 아저씨요. 오늘도 오실까요? 그 순간 지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 속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 따뜻한 손, 사랑합니다, 지민 씨. 병원 복도, 차가운 수술대. 도윤 씨, 미안해요. 선생님?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선생님, 왜 울어요? 지민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선생님은 괜찮아. 조금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보육원 앞에서 지민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가고 지민이 나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도윤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지민 씨. 지민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도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호칭, 그 목소리, 기억이 돌아왔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떠나서. 아니에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짐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밤거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머리 위로 펼쳤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요.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말없이 한 우산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육원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빗물에 젖어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처럼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도심 거리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성홀딩스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였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그림이 걸린 것을 보고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내 그림이다. 선생님, 제 그림 여기 있어요. 지민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호가 무대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특별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 그림 뭔가 따뜻해요. 도윤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빗속을 걷는 두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전에 지민이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이요. 지민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우리 이야기 같아서요. 맞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전시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작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무심결에 지민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민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께 있어줘서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서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도윤과 지민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전시장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하늘엔 별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내일 또 와요. 그래, 내일 또 보자.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호도 조용히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거리엔 도윤과 지민만 남았습니다. 걸어갈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늘거렸습니다. 도윤 씨, 네, 행복해요. 지민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요.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 씨,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길은 길었지만 함께라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희망이 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요. 지민의 대답이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거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벚꽃이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늘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조용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심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잊혀진 기억도, 사라진 시간도,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냅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